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예,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10분여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 성인 사시. 네, 보통 사시는 이제 애기들 아니면 어린이들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른에도 사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네. 성인사시. 이제 여기 보시면 성인사시는 어릴 때가 있었던 사시가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더 심하게 발현이 되는 경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진짜로 새로 생긴 사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소아사시랑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아사시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선천적인 사시와 그리고 후천적으로 시력이 발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 성인 사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먼저 있었던 사시를 살펴보면 이제 두 눈동자가 밖으로 나가죠. 이런 외사시, 어릴 때는 외사시가 있었지만 표시가 별로 안 나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표시가 자꾸 나는, 그래서 간헐 외사시가 항상 외사시로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피로나 집중력 저하 시 눈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일이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모이는 사시,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내사시가 있죠. 그래서 눈이 모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이제 조절 내사시, 그리고 내사위. 사위는 사시보다는 조금 발현이 덜 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저절로 정위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안으로 몰렸다가도 금방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사위라고 하거든요. 다음 공동 내사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내사시의 종류의 원인으로는 이제 그냥 선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제 고개가 약간 틀어져 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눈에 사시가 있어서 이제 고개가 틀어지는 이런 마비성 사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수 사시, 이제 다른 원인이나 아니면 머릿속의 문제나 아니면 근육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로 생기는 사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 사시가 있었던 경우 그 어른까지 지속이 된다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볼 건데, 이제 어릴 때는 사실 이제 본인이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봤을 때 사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사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본인한테 물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검사도 더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원래 어릴 때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 있던 사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마비가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비가 있는 상태로는 생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에 적응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으면 한쪽 눈에 마비가 있어가지고 고개를 트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틀어서 고개가 삐딱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고개를 틀지 않고 똑바로 보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사시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왜 째려보느냐 아니면 왜 흘겨보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시가 성인까지 이어진 경우에 이제 치료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싶으면, 이제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아니면 안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그 눈이 모이는 사시에서는 별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눈이 벌어지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조금 정의로 돌리는 눈 초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모음 운동이죠.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이제 모으는 장난을 많이 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눈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이 볼펜 촉이나 연필 심 같은 거 아니면 손가락 끝으로 눈을 자꾸 모으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눈 모음 운동을 하면 밖으로 나가는 일을 조금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눈 모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걸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와 똑같이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수술하는 방법은 소아나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 대신 이제 어른이 되면 부분 마취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근데 어린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안경으로 안경의 렌즈를 이제 특수 제작해서 그 사실을 교정할 수 있는 프리즘 안경으로 사실을 조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로 보이는 것을 이제 프리즘 안경을 끼므로써 복시를 없애서 하나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에서 사실 수술법은 소아와 크게 차이가 없고, 한눈, 사실 수술은 어린이든 성인이든 한눈을 수술하더라도 양쪽 눈이 다 고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뭐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하지만 어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국소 마취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는 군대를 다녀온 후 아니면 고등학교 고학년이 된 경우에는 국소 마취가 되고요. 하지만 어른인 경우에도 양쪽 눈을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시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은 이제 사시가 있는 눈은 그 라식이나 라섹 같은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 정답은 당연히 언제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시와 난시는 언제든지 교정이 가능하고요. 단 이 근시와 난시가 굴절 수술할 수 있는 교정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시와 난시는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눈이 몰려서 조절 뇌사시, 원시 때문에 생긴 조절 뇌사시가 성인에도까지 남아 있어서 원시가, 그래서 원시를 이제 안경을 좀 벗고자 원시를 교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원시를 굴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상담을 좀 받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근시와 난시는 이제 범위가 제법 요즘은 레이저 그 퀄리티가 레이저 질 자체가 좋고, 그리고 조사하는 그 시간도 짧고 이래서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원시는 이 레이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한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라식이나 라섹을 수술을 계획할 때 미리 술정 검사를 해보면 이게 가능한 범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시가 있는 눈도 굴절 교정 수술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시든 근시든 난시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서 나는 수술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시라도 내가 여태까지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사시가 있어서 이거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 이때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수술을 하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왜 내가 그냥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왜 수술을 하라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시 수술 교정술 자체가 이제 완벽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 보존되는 재발도 없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수술이 사시 교정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시 때문에 이제 남의 눈 시선을 의식하고 좀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자꾸 신경을 써야 되거나, 사시 때문에 내가 약간 움츠러들어서 사회생활에 약간 어려움을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호전은 있고 내가 덜 신경 써도 될 만큼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각적으로는 이제 눈의 피로가 다른 사람보다 내 눈이 빨리 피로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그리고 사시 때문에 자꾸 신경을 써서 조절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두통도 생기고 집중력 저하가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사시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런 모든 경우가 있다고 무조건 사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진짜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먼저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에서 발생하는 사시는 이제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앞의 내용과 다른 거죠. 이제 어릴 때는 멀쩡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사시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급성 뇌사시,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여유있게 보는 거 하고 이렇게 대고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많고, 이런 스마트폰을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대서 많이 보거나 하면 이제 진짜로 뇌사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고도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 가까이 대고 이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어두운 방에서 이제 몇 달 보다 보면 사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죠. 그 다음에 뇌신경, 머릿속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어릴 때 없던 사시가 다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아니면 머릿속에 이제 염증성 질환 같은 게 전신적으로 생겨서 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눈병증, 즉 갑상선 자체가 과해가지고 이제 생기는 갑상선 눈병증이 생기면 추후에 이제 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과 질환 중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이게 눈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근무력증이 생기면 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사고나 외상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이제 급성 뇌사시, 아까 전에 그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하면 생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일단 치료는 줄여야 되고 약 한 자기 팔 길이 60cm 정도 되죠. 이 작업거리를 두고 화면도 작은 걸 보는 것보다는 큰 화면으로 보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줘야지 이런 뇌사시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고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될 행동입니다.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 안경을 벗고 눈 가까이 보고 하는 것은 더욱더 안 좋은 예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 밤에 불을 꺼놓고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진짜 급성 뇌사시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비사시거든요. 마비사시는 아까 전에 뇌신경 마비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마비사시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통 머리에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잘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당뇨 때문에, 당뇨가 있는 경우 주로, 그리고 그 중에 나이가 든 경우에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미세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주로 마비성 사시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MRI를 찍어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약 한 100일 정도,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점점 좋아져서 거의 대부분 99% 이상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꾸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안 좋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당뇨병 발생 위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발생했을 때는 일단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뇌종양이나 염증성 질환 때문에 이제 마비사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원인되는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거나 조절을 해야지만 마비사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특정 전문가에다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내가 마비사시가 왔다 그러면 이제 한 보통 6개월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적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호전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도 호전이 없으면 이제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즘 안경으로 이제 안경 처방을 해서 이제 사시를 교정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안경을 벗으면 다시 사시가 발생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수술적 치료 없이 안경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수준이 프리즘 안경으로 할 수 있고, 약 1년 정도의 치료나 아니면 경과 관찰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1년 안에 있는 마비성 사시는 수술적 치료는 가급적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의 염증성 질환이나 근무력증은 특히 신경과의 약물 치료를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암병증도 갑상선 기능을 먼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갑상선 암병증으로 인한 사시 때는 이게 각도가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각도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제 갑상선 기능을 먼저 정상으로 해놓고 약물로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그거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고, 특히 외상 때문에 여기 안화벽 이렇게 있는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골절 수술을 먼저 해서 뼈의 위치를 먼저 발아놓고 똑바르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시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거꾸로 이제 안아골절일 경우, 안아골절 때문에 근육 같은 게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서 호전되는지 또 조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대부분 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호전이 안 되고 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릴 때 남아있던 사시든 어른이 돼서 있었던 사시를 어떻게든 수술을 하고 회복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수술을 한 다음에는 보통 생활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보통 이제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그 마취력이 약해져서 없어져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눈을 보통 가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했는 눈 주변에 이제 충혈과 붓기가 발생하는데 요것은 이제 한 3, 4주,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고, 요때는 안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점점 안약을 넣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넣어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인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수술할 때도 보통 가장 밖에 있는 실밥은 저절로 녹게 되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제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저절로 녹아서 떨어져서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든 게 처음 수술을 하고 나면 복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2주 정도는 자기가 그 생활 다시 이제 그 복시가 발생한 것을 적응하거나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간에는 이제 세밀한 운동이나 운전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계단 특히 내려갈 때 이제 양눈의 그 입체시가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 정도는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감염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 약 한 달 정도의 그 불편함은 있는데 약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는 특히 조금 조심하면 된다. 그렇지만 보통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충혈이나 붓기가 좀 있어도 이제 안대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넣으면서 충분히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성인 사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궁금하신 내용은 병원에 저와 같이 이제 사실을 보는 선생님한테 직접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몸의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가 성인에서는 중요하고요. 소아에서는
대부분 선천적이지 않으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라서 특별하지 않는 한은 특별히 다른 검사를 하지는 않는데, 이 성인 사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일단은 사시를 보는 선생님한테 먼저 검사를 받은 후 그다음 어떤 종류의 사시인지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